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2부로 왔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바로 김민기 선생님 만들고 또 어린이와 함께 부른 날개만 있다면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뮤지컬 개똥 있죠? 뮤지컬 개똥이 거기에 삽입되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과 함께하는 스포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9시, 우리나라 시각 9시부터 류현진 선수가 등판을 했었죠? 예. 예, 지금 현재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는 류현진 4실점 강판이라고 되어 있고, 예. LA 다저스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13대 6이라고 되어 있네요. 13대 6인가요? 네. 10대 4까지 보고 왔는데. 네, 저도 10대 4까지 봤는데, 예. 지금 애틀란타가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역시 포스트 시즌처럼 큰 경기가 이제 변수가 많고 예상대로 흘러나가지 않는 경기가 많이 있는데 네. 류현진 선수도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저스도 이 타선이 폭발했는데 이 13대 6이요. 네. 이렇게 큰 점수가 날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었는데 굉장히 타격전으로 좀 흘러갔죠. 예. 예. 9회 현재 아틀란타가 2점을 뽑았고요. 예. 8회 LA 다저스가 3점을 뽑았습니다. 9회 13대 6이면은 다저스가 2차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죠? 그러게요. 방금 예. 로드리기스 선수를 얀센 선수로 예. 교체를 했고요. 예. 감독이 마운드에 오르면서 예. 보자. 아웃 카운터가 그래도 있네요. 프리맨이 3진 아웃 됐고. 예. 그렇습니다. 업튼 볼렛. 업튼 선수가 오늘 괜찮네. 예. 그렇습니다. 13대 6인데 예. 승리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보는 재미는 좀 있는. 그죠? 던지는 선수들이야 좀 죽을 맛이겠지만 관중들은 보는 재미가. 다저스 팬들은 재미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실점했다가 경기 뒤집고 점수 다 벌리면서 나가니까. 근데 우리는 좀 아쉽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이 포스트 시즌 류현진 선수 개막하기 전에 딱 이제 한마디만 주로 이렇게 강조해서 했던 게 1회 실점하고 초반에 무너지는 거 이거 좀 곧 조심해야지 된다. 네,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정규 시즌에서는 좀 길게 갈 수도 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이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오늘도 초반에 역시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이 3이닝 던지면서 안타 6개 얻어맞고 4실점 했는데요. 네. 두 가지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개막하기 전에도 이번에 등판하기 전에 류현진 선수가 이 7일 휴식이 있었잖아요. 일주일 휴식하고 올랐는데 6일 또는 7일 휴식하고 올라왔을 때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7일간의 이 충분한 휴식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들어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볼 배합을 보니까는 직구하고 체인지업이 많았고 슬라이드하고 커브는 극히 적었었거든요. 이 볼 배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류현진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마 의식적으로 애틀란타의 타선을 분석해보고 의식적으로 이 조합을 한 볼 조합인데 이것이 아마 통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상대 투수도 똑같이 14승 8패 했었고 신인이고 젊은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는 오히려 4회까지 던지면서 6실점을 했어요. 류현진 선수는 3회 끝나고 강판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투수 교체를 잘했다는 거 볼 수 있는 건가요? LA 다저스가?
LA 다저스가 이제 그 대부분의 투수 교체는 이 그 격언 중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바꿔야겠다고 결심하면 빠르면 한 템포 빠를수록 좋다라고 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저스 투수 교체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예. 미서부를 대표하는 원래는 뉴욕의 브루클린을 연고지로 했었던 브루클린 다저스 출신이었고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인 제키 로빈슨을 발탁했었던 LA 다저스, 서부의 진취적인 기상을 대표하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애틀란타는 남부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꽤 90년대 성과를 드높이게 되었었던 그 강호, 이 두 팀이 맞닥뜨려서 지금 현재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겨놨대요. 2차전 승리했다라고 정리해도 되겠네요. 그렇군요. 예. 요즘에 다저스의 공격력이나 그 투수력을 봤을 때 무난히 여기는 좀 통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남들이 보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저스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 1대1, 1승 1패 상황에서 2차전이 어차피 승부의 고비가 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이 타선의 폭발이 결국에는 4차전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4차전에서도 다저스가 만약 패했다라고 네. 가정했을 경우에 마지막 5차전에서 유리한 것은 절대적으로 다저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투수 교체의 투수의 마운드의 어떤 그 물량 확보면이나 예. 그리고 이 1선발이 5차전에서 다저스는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1선발을? 예. 1선 쳤으니까. 클레이튼 커쇼가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 승부이기 때문에 예. 1선발 예정된 5선발이 아니라 클레이튼 커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렇게 그 여유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이 뭐 1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5차전에서는 그 무게 중심이 다저스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현재 3차전. 이상하게 LA 다저스는 뭐 한국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인연이 참 깊어요. 그죠? 인연이 깊은데 인연이 깊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다저스가 네. 이 한국 마케팅에 일찍 눈을 뜬 거죠. 박찬호로 재미를 봐가지고. 그렇군요. 예. 하긴 뭐 LA 다저스는 일찌감치 중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스카우트망을 구축을 하고 예. 그리고 캠프도 구축하고 그러면서 글로벌한 경영을 예. 실천하고 있죠. 그죠? 네. 자, 야구 얘기 이 정도까지 하고요. 아마 좀 있으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잠깐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예. 그 체육 특기자 입시 비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네. 예, 그랬죠. 네.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의혹 지난주 YTN이 보도했다 그러는데 그거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거였는지. 23일이었습니다. 네.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아이스하키의 그 감독이 이 청소년 대표에 뽑아주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보도를 했거든요. 네. 예, 현재 이제 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감독까지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주니어 대표팀 경력을 얻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교에 올라가는데 입학하는데 좀 유리하겠죠. 예, 주니어 대표팀 선발뿐만이 아니라 대학 입학을 조건으로 내걸고 학부모가 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 증언은 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데 오늘 왜 이 얘기를 끄집어내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정함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원칙과 진실 이런 것들 지켜야 되는데 네. 아무리 이 혼탁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최후의 이 진실의 어떤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종교계 등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이마저도 우리의 기대와는 영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번에 처음에 이 특기자 입시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구태여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텐데 네. 특기자 입시 비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이 돼 오고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 통틀어 갖고 상당히 전설적인 코치, 전설적인 팀들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승부 조작이라든가 또는 이런 비리가 있거나 심지어는 그 안에서 폭력 사태, 코치가 선수들을 폭력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모든 기록을 말소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것이 이제 미국을 지탱하는 힘, 미국 스포츠를 지탱하는 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보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손병인 씨 고려대학교 나오셨죠? 그렇죠. 고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소문 같은 거 혹시 듣지 않으셨어요? 많이 들었죠. 예. 그 정도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운동을 시키는 학부형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네. 이 학부형들 대부분이 예. 어느 학교는 얼마, 어느 학교는 얼마,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무슨 공천 받는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 공천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 1990년에서 2011년까지, 예. 이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법원의 판결이 이뤄진 사건만 46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46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니까 한 해 평균 한 2건 정도가 발생한 건데 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기자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네. 이 언론사의 제보나 아니면은 이 검찰의 투서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누가 투서를 하느냐 하면은 학부형들이에요. 이 감독과 지도자들과 얼마를 줄 테니 어느 학교에 입학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금품을 건넸는데 네. 제대로 입학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불만을 품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제기해가지고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성공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야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도 7월 달에 예를 들면 축구 특기자 입시 비리 사건이 터져가지고 중고등학교 감독이 9명이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는 올림픽 대표팀 코치 출신인 지도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누구였죠, 그게? 이거는 우리 저널리즘의 원칙상 아직 법원의 그렇군요. 판결 전이기 때문에 예, 그냥 못이라고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는데요. 네. 올림픽 대표팀에서 코치까지 하셨던 분이 네. 이 돈 받고 학생들 대학교 입학시켜주는 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국가대표라는 것 아직도 요즘은 많이 예전처럼 선수들이 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태극마크를 단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그런 영예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전 LG 트윈스에서 검객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었던 나중에 지도자까지 했었던 노찬엽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로 바로 전향을 할 수 있었는데 국가대표로 뛰고 싶어갖고 세계대회 그래서 데뷔 시기도 프로 데뷔 시기도 늦췄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그래서 농협에서 활동을 하다가 아마 국가대표 선수하고 그리고는 프로로 들어갔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국가대표에 대한 그 자긍심 이런 것은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나 보죠. 그 당시에 대한야구협회나 이런 데서 용돈 좀 주면서 만류했을 수도 있어요. 세계선수권대 좋은 성적 거둬야 되니까. 그런 유망주들 프로 1년만 늦춰라. 하여튼 그렇고요. 네. 그래가지고 올해만 7월 달에 축구에서 터졌고 지난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야구에서 대형 입시비리 사건이 터졌죠. 양승호. 양승호 감독. 천보성. 그리고 LG 감독까지 역임했던 이강한 감독. 이분들은 구속이 됐잖아요. 프로야구 1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대단한 선수들이었고요, 모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때의 이 입시비리에 연루됐던 대학교들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 경희대, 동국대, 동아대 이 정도만 되면은 우리 한국 야구를 이끌어온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는 어차피 아마추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전통의 대학 강호들이 다 포함됐다고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게 밝혀진 바만 이거니까 이 정도 대학들이 다 연루가 됐다고 한다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그 외의 대학 야구부들도 입시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수해야 될 페어플레이를 강조해야 될 학생 시절부터 이런 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행했던 선수들이니까 이분들이 선수 생활 마치고 선수 생활하면서 마치고 지도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비리에 연루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기득권 체제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돼가는 거죠. 예, 그 체제 안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관례대로 계속 반복이 되어왔던 일이다 보니까 이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요. 연세대 고려대 1억 원, 아, 한양대 경희대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예. 그 외에 지방에 있는 학교는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실력과 관계없이. 예. 어차피 이 돈을 주고 가야 되는 학생들은 실력은 모자르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학교 가려고 하면은 이 정도 뭐 연세고려는 1억 원이고 한양 경희는 뭐 한 6천에서 8천만 원 사이 이런 시장 가격이 공정하게 그 거론될 정도로 하긴 심각하다는 얘기죠. 후보 선수로 있어도 좋으니까 그 예.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 나중에 경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번에 이 YTN에서 의혹을 보도한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틱만 잡아도 대학교에 간다. 라는 얘기가 정설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비싼 클래식 악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예. 하프나 바순 같은 그런 엄청난 악기들은 비슷한 예죠. 예, 갖고만 있어도 학교를 보내준다. 예. 예, 이런 얘기. 바순이나 이런 게 왜 학교를 간다. 또 뒤늦게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그런 거 배워가지고 학교 갔던 얘기 가끔가다 저 듣긴 그쵸. 했는데 예. 왜 그러냐면 바순이나 이런 것들은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싸잖아요. 그쵸. 악기도 예, 비싸고 예. 별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아이스하키는 그래도 몇 개 아마추어 그 고등학교 강호들이 있고 예. 그죠? 경성이라든가 광성이라든가 전통의 강호죠. 네. 전통의 강호인데 그런데 2000년대 중반까지 아이스하키가 대학교가 5개 팀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별로 안 되는데 대학교 고등학교가 5개나, 6개 팀. 이러니까 웬만하면 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예. 잘하는 애들 실력을 뽑아놓고 네. 나머지 그 T5는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이때는 이제 스틱만 잡아도 대학교에 간다는 얘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았는데 네. 2010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결정이 되면서 네.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이 되니까 동계 종목에 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네. 지원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아이스하키에 지원하는 선수들 저변이 좀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90년대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초등학교만 보면은 초등학교가 90년대 초반까지 한 10개 팀밖에 안 됐는데 네. 현재는 한 30개 팀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래요. 이래서 경쟁률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더 치열하게 선생님을 어떻게 잡고 그렇죠. 어떻게 접대를 잘해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래서 이제 그 비리의 싹이 더 트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어떻게든 뭐로 가든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예. 얘기해 주세요. 예, 이거 사실인데 예. 자기 몸무게가 105kg인 예. 그런 승마 선수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마가 아니라도 승마 선수예요. 아니 뭐 한국 사람인데 그 대학교에 있었습니까? 예. K대학교? 예, K대학교에 오늘 K대학교 고려대학교 얘기 많이 해야지 돼요. 승마 61의 네. 원흉이에요. 승마 특기생으로 예. 입학했는데 일반 학생으로 예. 105kg짜리였고 이 친구는 대학 들어갔고 승마를 하질 않았어요. 예.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어했죠. 정황상 틀림이 없네. 예, 아니 예. 우리 나중에 모여갖고 우리끼리 서로 상견례하면서 술 먹고 그러는데 예. 사실 나 승마 특기생으로 왔는데 공부 아는 거 없다. 예. 여러분들 많이 도와달라. 뭐 그랬어요. 네, 예. 이 친구가 예. 졸업은 어쩌고 했어요. 예. 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예. 또 승마로 한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잘 사는 집 아들이었고 예. 아무튼 승마 특기생이었어. 105kg짜리가. 그래서 우리는 틀림이 없네요. 예, 승마가 말 위에 타는 게 아니라 얘가 말을 들고 뛰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우리끼리 했었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게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에 네. 이 체육 특기자, 그러니까 체육 특기자들은 전부 다 체육과 관련된 학과로 입학하게 변경이 됐는데 네. 그 이전만 하더라도
특기자들은 체육학과 계통만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상경대나 경영대 많이 법과대나 갔어요. 법대를 이런데 많이 갔어요. 했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일단 대학에만 가보자. 운동은 어차피 실력이 안 되니까 대학 입학해놓고 운동을 안 하고 전공을 따로 갖게 된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얼마나 이게 이 부패의 연결고리가 심각한지를 한번 대표적인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죠. 대학교. 네네. 하도 심하니까. 예. 그래서 수도권의 9개 대학이 걸렸습니다. 네. 수도권에 있는 9개 대학에서 이제 5개 종목에 72명이 사전에 스카우트 했다라는 네. 걸로 걸렸는데요. 이 72명을 스카우트 하는데 대학교에서 29억 원을 지급을 했어요. 고등학교 선수 데리고 오는데. 예. 현금 그렇군요. 지급된 것만 29억 원이고요. 네. 또 이 끼워주기 있잖아요. 끼워넣기 입학. 예. 그러니까 돈 대신에 못하는 선수, 실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를 같이 끼워주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 예. 이런 사례들도 많이 적발이 됐고요. 끼어들면서 돈을 학교에 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 아닌가요? 예, 그건 낸 건 아니죠. 예. 근데 이 대학이 얼마나 지금 이 비리가 만연돼 있냐 하면은 네. 그 스카우트 비리를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계감사에서 자기 쓴 돈이 있으니까 영수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 영수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가지도 않았던 전주련 갔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야구 배트 이거 10개 샀는데 20개 샀다.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장난치다가 감사원 감사에다 적발이 되기도 했었었죠. 근데 이게 예. 특정 대학, 특정 연도에만 발생한 일이었었다라고 한다면은 구태여 제가 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로 네.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렇군요. 학문의 전당이란 그럴듯한 얘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배워야 되는 시기에 예. 그런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것이 아닌 편법을 먼저 체득하게 되고 그리고 비록 지금 현재 대학이라는 것이 취업 예비 사관학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가장 정의로워야 될 그런 곳에서 오히려 스포츠맨십을 저해하는 이런 돈과 변칙이 난무하는 이런 세태. 예. 그러면 도대체 이 비리의 현실의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절되지 않은 이유나 또는 근절하라는 그 이유, 그러니까 근절하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음악을 하나 듣고 와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아니면 실태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왜 근절되지 않는지. 그건 예. 음악 듣고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예. 예.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노래가 좀 좋습니다. 예.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예, 마피아랑 친했던 가수였죠. 듣습니다. 예.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폴 앵커라고 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가 원래 만든 곡이었고요. 프랭크 시나트라, 마피아랑 친했습니다.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가수 중에 하나였고 1940년대 이럴 때는 빈 크로스비와 더불어서 양대산맥을 구축하게 됐었던 지상에서 영원으로에서 명연기를 선보여주기도 했었던 레이건이랑 친했던 그래서 그런지 레이건 통치 기간에 뉴욕이라는 노래로 빌보드인가요? 아니 그래미 재즈 부문에 상을 받기도 했었던 그러나 마피아랑 친했던 겉으로 보기에는 굳건한 보수자의 모습이었지만 속내를 캐보면은 이런 썩은 구석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실 스카우트 이자 열풍, 예. 사학의 양대 산맥이라 그러고 스포츠의 라이벌이기도 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그런 선수 빼오기 요것 그것을 잘 언뜻 보면은 상당히 긴박하고 낭만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은 불법과
금품 수수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염이 돼 있죠. 그렇죠. 예. 그 대표적으로 이거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의 스카우트 전쟁. 네. 우리는 뭐 이 흘러간 옛날에 어떤 어떤 치열한 두 학교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런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학원 스포츠의 온갖 비리의 총집합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은요, 이 첫 번째 이 스포츠 스타들을 치열하게 경쟁해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죠. 네. 왜 스포츠 스타들을 돈을 주면서 고등학교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네. 그러니까 마치 이 스포츠 스타가 맞는 학교가 위상이 더 높고, 네. 그 체육대학교의 어떤 그 서열을 가리는 것이 이 성적과 스포츠 스타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 학교의 실력이 좋은 양, 네. 대학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금품을 주고서 데려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겁니다. 이미 오래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수들을 데려올 때만 80년대, 70년대 말서부터 뭐 몇억 원씩 예를 들면 지급하고 오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체육위원회나 이 체육부서에서 이 고등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이 스카우트비를 지급을 해야지 되는데, 네. 이 스카우트비를 지급하는 게 대학교 당국의 공식적인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스카우트하라고 돈을 안 주거든요. 네. 그러면 체육부서나 체육위원회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비자금을 만들어내야지 되잖아요. 네. 때문에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할 수 있는 스카우트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돈을 받고 입학을 시킨다는 얘기죠. 네. 이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스카우트하고 또 관련된 그 체육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무슨 과에 적을 두고는 있긴 합니다만 수업 시간에 보기는 거의 힘들고, 그죠? 예. 다만 체육시간이 아니라 경기 시간에 특히 고려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양교의 정기전. 예. 이때 학교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로 뛰면서 수많은 학우들의 열광을 받지만 평소에는 전혀 스킨십조차도 없죠. 어떻게 보면은 대신해서 싸워주는. 예.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고용을 해서 대신 싸워주는 투견이나 투개와 같은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가 돼 버렸죠. 예, 이건 아주 얘기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모독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네. 근데 거기에서 저는 대학 당국을 좀 고발하고 싶어요. 네. 얼마나 이중적인지. 네. 예를 들어서 이미 학원 스포츠가 이 초중고도 이 금품에 돈에 오염이 됐고요. 이 대학 스포츠도 스카우트 전쟁 때문에 이 많은 대학들이 문제가 이 표면화될 정도로 많은 그 문제를 겪다 보니까 네. 이 대학교 총장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스스로 이 클린 스포츠를 지향하면서 스카우트 경쟁하지 말자. 스카우트비를 지급하지 말자. 네. 이 선언까지 할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총장들은 모여서 근사하게 식사하시고 근사한 이 프레스 센터 같은 데에서 근사하게 폼 잡고 사인하고 하면서 네. 선언만 해요. 근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겉으로 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우리 자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스카우트 하지 않겠다. 스카우트비 지급하지 않겠다. 매일 선언만 하면서 안으로는 이 골마 터진다는 얘기이죠. 근데 대학 당국이 과연 지금도 이 스카우트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성적을 내라고 예. 압박을 하고 특기자 누구누구 데리고 오라고 은근히 부담을 주면서 스카우트비는 주지도 않으면서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추정할 수 있으면서도 대학 당국은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대학 당국이 어떤 그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네. 조장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즉 그러니까 입시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대학 당국에서 이렇게 뭐 이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대는 일단 스타들을 보유해라. 예, 예. 그 성적을 내라.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이게 참 이중적인 건데 뭐 이러지만 그래도 라이벌 학교 간에서 이렇게 뭐 경기를 하고 그러면은 예. 이기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죠?
이기길 바라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정해진 어떤 정해진 그 원칙과 네. 틀 안에서 진정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기길 바라야 되는 건데 심지어 예를 들어 가지고 2년 전인가 고려대학교에서는 또 그 양교의 이 정기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이스하키에서 네. 상대 팀의 에이스를 폭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뭐 이기길 바라는 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응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예, 이임생 수비수로 뛰어난 활약을 보였었던 이임생 선수가 있었죠. 예. 이 선수는 90년대 초반에 국가대표에서 일탈을 했어요. 왜? 10월 달에 있는 정기전에 예, 고연 정기전에 연고 정기전에 뛴다고. 예. 근데 물론 징계를 당했습니다만 다른 학교 출신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탈을 했으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시달렸을 텐데 이임생은 슬그머니 예,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복귀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에 고려대학교 출신들이 축구계를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예, 이런 개 같은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 당국들이 근절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고. 예, 근절하려고 한 노력이 없다. 대학들이 또 이 경쟁을 하고. 미필적 고의라고 봐도 괜찮다라는 게 한 가지 원인이고요. 두 번째 네. 원인은 뭐냐면 기득권들이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 대학 스포츠의 기득권들이 반발 때문에 네. 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앙시앙 레짐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은데요. 구체제. 예. 구체제. 그러니까 구체제이죠. 왜냐하면 이런 그 학원 금품에 오염된 학원 비리로 인해서 네. 바꾸려고 하는 의지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국권에게 성을 쌓고 지금 그 체제를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지금의 현재의 대학 스포츠 내에서 기득권으로 군림하면서 한국 스포츠의 주류로 계시는 분들이 이 신념을 갖고 있죠. 지금까지가 신념이요? 우리가 이식대로 해온 것이 오늘날 한국 스포츠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라는 신념. 그래서 이런 이 시스템을 개혁하려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신념적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온갖 특혜를 다 받아 맞죠. 왜냐하면은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좋은 선수를 프로나 실업에 보낼 때 학교 지원금을 받게 되거든요. 예. 학교 지원금을 받게 되고 또 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선수들 이 입시 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특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경제적, 물질적 어떤 지위나 명예적으로도 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을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근데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기득권의 반발로 인해서 고쳐지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 이것을 정말 근절하려면은 입시비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오늘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사회 공정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진실을 얘기할 때 최후의 보루로 대학과 네. 종교계를 얘기하잖아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예. 이 대학 당국이 이 금품에 오염된 학원 스포츠의 정화를 위해서 이 클린 스포츠에 대한 진짜 의지를 가져야지 됩니다. 네. 대학 당국에서 이 체육위원회 또 체육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의지를 가지고 관리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때문에 현재는 이 특기자를 선발할 때 누구를 뽑았는지에 관해서는 해당 종목의 감독과 체육위원회의 몇 분들만이 알고 있어요. 네. 왜 뽑았는지 어떤 네. 기록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특기자 입시와 관련해서는 이 전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공개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그 과목, 다른 과나 이런 것처럼 점수나 이런 게 공개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하도 지적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에서 이 성균관대학교에서 특기자도 공개 전형으로 선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띄었거든요. 네. 2014학년도부터도 한양대학교에서도 이 공개 전형으로 뽑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군요. 예, 왜냐하면은 이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개 전형할 때에도 예를 들면 스포츠의 특성상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100m 몇 초 그리고 드리블 뭐 슈팅 이런 거를 잠깐 테스트를 해서 뽑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 여기에도 현재의 실력보다도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가지고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이거 있죠. 가지고도 장난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은 내부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뜻있는 사람들의 중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건데 학원 스포츠도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 건가요?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희망은 거는 거죠. 네. 왜냐하면 대학 당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이 그 체육대학교와 체육위원회 분들을 내부로 본다고 한다면은 네. 그래도 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신 뭐 인문사회학의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나 대학 사회 안에서도 그래도 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의해서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렇군요. 생각해보면은, 엘리트 체육의 그런 병폐가 지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만, 특히 이제 주요 대학의 그런 과열 경쟁 같은 거 보면, 그 원류를 보면은, 일본의 와세다와 게이오 대학의 그런 라이벌전. 예. 그리고 그것의 원료는 사실은 영국의 옥스브리지라고 해서, 옥스포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선수들은 전부 다 아마추어들이에요. 예. 우리처럼 프로를 지향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기계로 길러온 게 아니라 정당한 그런 전형을 거쳐갖고 이 스포츠의 실력뿐 아니라 그런 공부 실력이 되니까 입학한 거였고 제가 어저께 봤었던 아주 감동적인 사진 시리즈가 있었는데 흑백 사진이었어요. 예. 바로 옥스퍼드 대학 체육부 학생들의 누드 사진? 누드 사진들이에요. 아, 예. 그게 스쿼시면 스쿼시, 육상이면 육상, 수영 선수, 수영 선수, 아슬아슬하게 아주 유머스럽게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서는. 저는 좀 아쉬웠어요. 예. 그러면서 그 누드 캘린더를 제작을 해서 그걸 예. 자선 사업에 쓰겠다는. 예. 그 선수들이 모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프로 선수 또 프로를 지향하는 선수들이 아니고 진짜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그렇죠. 특별활동하는 그런 예. 서클하는 그런 동아리하는 선수들이었어요. 예. 진정한 학원 스포츠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은가. 그중에서 그렇죠. 특별한 선수가 있으면 나중에 프로로 가는 겁니다만 예. 언제까지나 이런 성과주의에 매몰돼 갖고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도의시하고 또 그 엘리트 몇 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아마추어 선수들 나중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인력들이 스포츠에만 매몰되어야 하는가. 참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예. 예. 자, 오늘 특기자 입시 비리에 대해서 아마 또 터져 나오겠죠. 지금 한창 가을이고 그러니까요. 그죠? 저는 분명히 반복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방송 들으시고 또 억울한 일이 있으시거나 입시 비리를 우리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네. 이 국민 TV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예. 또는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네. 오늘 밝혀야 될 거는 밝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고쳐야지 되고요. 야, 주위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제보가 있다 그러면은 저에게나 최동호 선생에게 제보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평론가 최동욱 선생과 함께 입시 비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니까 잠시 얘기하고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오늘 가입해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시군요. 제 시간에. 경기 김포시 간서치님께서 오셨습니다. 간서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예. 김포는 이미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지만 그냥 서울과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김포에 계신 분들도 시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서 김포공항에 내릴 때 보면은 거기는 도시의 연장선이지 어떤 고즈넉한 이런 농촌의 느낌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여튼 반갑다는 얘기예요. 반갑고 친근하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를 욕하는 사람은 빙산연맹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퓨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윤수 선수는 이번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남자 쇼트트랙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죠. 여자 쇼트트랙은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선수의 실력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월모님 모두가 썩어나니 정의와 진리가 매장된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더 있는 거겠죠. 대구과학박물관 직원으로 공무원 언론인 자녀들을 비리 채용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님의 말씀. 지금 서청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겠습니다. 이분은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뭡니까 자녀도 이번에 어디에 뭐 4급인가 어디로 특채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 만약에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났었으면은 과연 조정동이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그런. 아사토르님, 태풍 나나스가 밤중에 지나가고 규모가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입니다. 경상남도와 울산, 부산, 남해와 동해안 사시는 분들은 밤중에 나가지 말고 창문 단속, 간판 등 바람에 떨어져 나갈 것들을 넣거나 보강하세요라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가을 태풍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아사토르님, 유비부안이죠. 치우지아님, LG 트윈스가 11년 만에 포스트 진출했다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면접 때 갖고는 자네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예, 저는 인내심입니다. 증명해 보시게 저는 LG 트윈스의 팬입니다. 라는, 그래서 합격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신청곡입니다. 변진섭의 파이팅! 뭉게구